아까 제가 여성 정치만 얘기했는데 안철수 전 대표를 제가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요. 최근에 보니까 안철수 전 대표도 뭐 헤어스타일 완전히 바꿨더라고요. 면도했나요? 보니까 뭘로 바꿨냐면요. 전에는 머리를 이렇게 내려가지고 제가 깻잎 머리라고 한 적이 있었는데 이마를 조금 최근에는 이마를 확 올렸더라고요. 네, 이마를 올렸어요. 그래서 지난번은 보니까 연설 스타일 바꿔서 그렇게 했는데 지금 이마를 팍 올려서 뭔가 좀 새로운 뭔가 각오를 하는가 보는데요. 기왕 나온 김에 국민의당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네, 국민의당이 지금 이제 후보, 지금 대표 후보 두 사람 보이는데 세 번째 지금 이현주 의원까지 같이 보이는데요. 이현주 의원이 막판에 가세하면서 지금 4명이 대표 후보로 나서고 있죠. 이현주 의원이 가세하면서 어떻습니까? 좀 구도가 좀 바뀐 것 같습니까? 뭐 특별하게 달라진 게 없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양재 변호사. 이현주 의원이 들어갔다고 하시더라도 어차피 예. 이제 반 안철수 계와 안철수 계로 나누어져 있다고 봤었을 그래요? 때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기존에 뭐 지금 천정배 후보나 정동영 후보를 지지하던 분이 이현주 의원 쪽으로 가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예초에 이제 두 분이 뭐 이현주 의원 본인도 선의의 경쟁 관계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의원 후보 쪽에 더 가까운 분들이 이현주 의원의 정치색은 좀 가까울 텐데 이현주 의원이 당대표로 나선 것이 어떻게 보면 실제로 대표로서의 어떤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신 건지 네. 아니면 그동안에 사실 이현주 의원이 재선 의원이지만 민주당 탈당하고 또 국민의당의 수석부대변인을 맡고 안 좋은 쪽이었지만 뭐 아줌마 발언으로서 인지도 자체는 굉장히 올라갔거든요. 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안 좋은 쪽으로 올라간 인지도가 이 당대표로 출마하면서 이현주라는 이름 자체는 고스란히 사람들 사이에 뇌리에 박혀있는 상태에서 당대표급으로 싹 손해하는 효과가 좀 생기는 것 같아요. 예. 아, 정치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 정도로 그런 효과가 있다라는 얘기는 곧 예. 당 대표로서, 그러니까 당 선거에서의 구도보다는 이현주 의원 개인의 어떤 정치로서의 그 어떤 그 의미가 더 크지 않을까. 판세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안 좋은 쪽으로 유명 얘기를 하니까는요. 갑자기 제가 엉뚱한 데로 나가는 것 같은데 어제 오늘 그 트럼프 대통령이 괌이 많이 거론되는 것이 훨씬 예전보다 유명해졌기 때문에 관광지로서 효과를 많이 볼 거다 해가지고 관련된 사람한테 아주 비난을 받았습니다. 오히려요. 그런데 지금 다시 돌아가서요. 이현주 의원 관련해가지고는 이런저런 논란 중에 하나가 안철수 후보를 그렇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옹호했던 사람인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하는 것인데 좀 관련 자료 있으면 조금 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저는요 안철수 후보한테 정치 생명을 걸었어요. 이대로는 안 된다. 이렇게 가다가는 우리 아이들, 우리 대한민국 정말 큰일 난다. 우리 후보를 중심으로 해서 다시 모여서 새로운 판을 짜게 하게끔 여기 계신 여러분께서 도와주십시오. 네, 이정훈 bak사. 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요. 네. 도우미로 나온 것 같아요. 네, 아무리 생각해도 음모론인데요. 그러니까 뭐 이현주 의원이 뭐 자기 정치를 굉장히 이제 그게 아니었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뭐 나중에 이제 밝혀지겠죠. 책임 같은 거 없어요? 책임지라면 지겠습니다. 어떻게 책임질까요? 예. 뭐 당분간 출연 정지. 예. 자, 그런데 그 이현주 의원이 뭐 워낙 이제 자기 개성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에도 뭐 거의 이제 자기 정치하기 위해서 나왔다라고 보는 시각이 꽤 있는 것 같아요.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사람이다라 그러는데 저는 아무리 정치인이 감각이 없기로서니 그렇게 함부로 그 정치권에서 행동하기는 쉽지가 않다. 잠깐 자막은 반장 선거가 아니고 선거입니다. 예. 그러니까, 예. 그래서 그야말로 이 한 방에 훅 갈 수도 있는 게 정치권인데 여기서 그 정말로 이번에 자칫 잘못하면 본인이 정치 생명이 끝날 수도 있는 이런 저는 순간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함부로 그러니까 자기 정치를 강조하기 위해서 자기가 자기 혼자 정말 살아남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그 가능성은 좀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왜 또 그렇게 보냐 하면 사실은 그 3자 구도였을 때, 그러니까 안철수, 그다음에 정동영, 천정배 이 3자 구도였을 때 사람들이 뭐 속된 말로 너무 구도가 재미가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실제로. 그리고 두 분 같은 경우 굉장히 훌륭한 정치인들이지만 상당히 이제 중진급의 좀 이렇게 원로 정치인 그룹에 이제 포함돼 가는 그런 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맥 빠지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뭔가 활력소가 필요한 게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가 사실은 국민의당 내외에서 계속 나왔다라는 거죠. 그리고 안철수 전 대표 입장에서도
사실은 본인이 지금 그 1차 관문을 관통할지에 대해서도 약간 불확실성이 최근에 좀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호남 민심이 의외로 굉장히 냉담하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뭔가 이렇게 수혈을 좀 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좀 느낀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정동영, 천정배 두 의원을 지지하는 표를 좀 끌어올 수 있는 사람으로 이현주 의원을 좀 긴급 투입한 거 아닌가. 저는 뭐 그런 쪽에 조금 더 그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제 추정이 틀렸으면 뭐 책임지겠습니다. 기존에 그러니까 이현준이 등장하기 전에는 안철수 때 비안철수의 구도가 확실했다면은 이현주 의원이 가세함으로써 조금 그걸 흐트러뜨리는 효과가 있었다. 그래 결국은 안철수 도움 역할을 한다. 이런 분석 같은데요. 여러 가지 의견이 하나니까요. 예, 좀 조심스럽게 이야기하는데요. 딱 보면 보이잖아요. 보인가요? 예. 지난번에 보면 더불어민주당 이 대선 경선할 때 네. 이재명, 안희정 두 사람이 집중적으로 문재인 후보 공격하니까 고향 시장 하시는 분 한 분 더 나왔잖아요. 최성 왜 그런가 하면 토론회 같은 데서 벌어질 때도 2대2로 누가 또 대신해서 막아주거나 같이 가야 될 부분도 있고 이런 목적 하에서 제가 볼 때 이분도 결국 나왔는데 이분이 최근에 행보를 안 보세요. 대선 직전에 더불어민주당에서 탈당해서 국민의당으로 갔고 또 저분이 호남 출신의 지역구도 아니고요. 네. 그리고 또 지금 나머지 출마한 사람들과 저분하고의 관계도 좋지가 않아요. 그렇다면 지금 안 후보가 고립되는 부분을 막기 위해서 나왔고 최종적으로는 행보를 같이 하겠죠. 예. 김현성 부원장. 예, 저는 이제 이렇게 너무 이렇게 정치를 공학적으로 계산기로 두는 게 너무 맞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최성 시장 발언은 정말 저는 그렇게 발언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적절한 비유가 아니다. 아니야 고향 시장이랄지 최승이라고 말 안 했는데 왜 또 말씀을 하시고 그래요? 지난 대선 민주당 형성 과정을 그렇게 희화적으로 얘기하는 건 좀 맞지 않은 것 같고요. 다만 저는 과연 이현주 의원이 이렇게 우리가 심각하게 논의할 만큼 그렇게 중요한 사람이냐 지금 이현주 의원이 대표로 나와서 요즘 유행하는 말로 패스하자 그 말이 패싱입니까? 정말로 그러면? 저는 좀 수치스러워요 솔직히 말하면 부끄럽고 왜냐하면 그렇게까지 얘기할 필요가 있을까요? 저는요 정당의 민주주의의 꽃이 선거고 정당의 가장 중요한 행사가 그 안에서 대표를 뽑고 정당의 지도부를 구하는 선거입니다. 예. 지금 국민의당이 정말 안타까운 건 정말 이 선거 과정을 너무 희화화시키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예. 조금 안타깝고 정말 이제 앞으로 그냥 이런 공학적인 논의보다는 한번 저는 이런 자리에서 국민의당 어떻게 해야 되나. 네. 이 다당제 하에서 정말 그렇습니다. 다당제 필요하고 정말로 우리 정치에 국민의당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국민의당은 어떤 위치에 가야 되고 네. 정말로 국정주의는 어떤 게 국정주의인지 네. 정말 우리도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자꾸 안철수 헤어가 어떠는지 이현주가 뭐 어떠느니 이런 얘기보다 네. 우리 그런 얘기 했으면 좋겠어요. 네,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 잠깐 제가 이제 반론을 말씀드리면 본질적인 의미에서 이현성 부원장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저도 네. 동의를 하는데 김윤성 죄송합니다. 김윤성 부원장님 말씀에 동의를 하는데 이 뉴스의 가치가 있고요. 네. 뉴스의 주목도가 있는데 이게 항상 비례하지 않아요. 네. 지금 예를 들면 지금 국민의당이 어찌 보면 아주 중요한 야당이죠.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고 누가 당권의 리더십을 만드냐 중요하죠. 근데 국민들은 솔직히 지금 안철수, 천정배, 정동영 거기에 이현주 네. 이 이야기보다 더 궁금한 이야기는 김광수 의원 얘기예요. 뉴스 가치는 훨씬 더 낮을 수 있지만 궁금한 건 그쪽이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이 현상적인 문제도 네. 우리가 대중들의 관심을 이게 항상 얘기하듯이 흥행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김광수 의원 얘기는 지금 하려고 지금 이제 양재열 변호사가 기다리고 있고요. 그런가요? 기다리고 있고. 네, 이현주 의원이 출마하면서 그런 얘기했잖아요. 자기는 안철수 후보를 그동안 많이 도와줬는데 반장 친구라고 반장 못 나가냐 뭐 이런 얘기했죠. 맞아요. 그래서 지금 뭐 평론가들도 의견이 갈라지는 것 같아요. 반장 친구의 배신이냐 아니면은 숨겨진 도우미냐. 근데 도우미를 할 수 있으면 딱 두 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TV 토론 나와서 안철수 전 후보가 지난번에 가장 어떻게 보면은 타격을 많이 받은 게 TV 토론에서 그렇죠. 너무 좀 대응을 잘 못했거든요. 네. 예, 내가 갑쳤습니까? 뭐 이럴 때 그냥 사람들이 너무 썰렁해가지고 그렇죠. 그때 굉장히 추위를 많이 탔거든요. 추위를 많이 탔어요. 썰렁한 얘기를 하셔가지고 너무 추위를 많이 타서 그래서 TV 토론에서 그 천정배 의원이나 정동영 의원이 말씀 잘하잖아요. 그걸 도우미로서
결사항전을 할 건가, 몸으로 막을 건가, 네. 또 하나는 결선 투표 가서 안철수 후보 쪽을 좀 도와주는 쪽으로 또 줄을 설 건가 두 가지인데 네. 제가 보기에는 안철수 후보가 지금 새 정치는 끝났어요. 새 정치는 끝났는데 한심한 정치까지는 아직은 안 갔다. 그냥 보통 정치 정도로 지금 남았다. 그래서 네. 안철수 후보가 그 정도까지 좀 얕은 수를 써서 네. 저는 그렇게까지는 좀 보고 싶지 않다. 네. 다만 저 떳떳하게 하지 이현주 후보를 줄거리로 세워가지고 도우미로 활용하고 그 정도까지 예, 예. 아무리 그래도 안철수 예. 후보의 인격이 있는데 그렇게까지는 안 할 것 같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치를 아름답게 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 것 같네요. 그 아까 김현성 부원장이 뭐 안철수 전 대표의 뭐 헤어스타일이 어떠고 이런 건 얘기하지 말고 제 3당 또 4당제 이런 문제 얘기하다라고 했었는데 좀 관련 얘기 좀 해보죠. 지금 더 전대를 거치면서 대표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국민의당의 그 여러 가지 행보라든가 위상이 바뀌어질 수 있을까요? 변수가 될 수 있을까요? 양재열 변호사? 결국 이제 많이들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제 국민의당이 태생적으로 가지고 있는 안철수 전 대표는 새로운 정치 제3당을 만들겠다고 했지만 실제로 이거를 당을 떠받치고 있는 것은 호남권 출신들 의원들, 그것도 중진 의원들, 예. 당시로 이제 문재인 당시 후보자와는 결을 같이 할 수 없다라고 나왔던 분들이었고 또 그게 당시만 해도 이른바 반문정서라는 것이 통하면서 호남에서 아주 굉장히 큰 돌풍을 일으킨 건 사실인데 예. 그 이후에 실제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도 되셨고 또 호남에 대한 홀대론이라는 것이 있었나 싶을 만큼 호남에서의 지지율 자체가 굉장히 올라가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호남권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국민의당이 과연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 특히 수도권보다는 호남의 중심이 더 많이 있다 보니까 그분들 당장 지방자치단체 선거도 그렇고 앞으로 이제 총선은 앞으로 시간이 많이 남아있긴 합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천정배 정동영 의원처럼 결국엔 호남 쪽에 기반을 두고 계신 분들이 당권을 네. 장악했을 경우에는 뭐 인위적인 개편까지는 안 가더라도 어쨌든 민주당과의 조금 더 연대적인 모습들이 더 많이 나올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네. 그래서 사실은 안철수 후보가 당선이 됐었을 경우에는 오히려 안철수 후보는 결국 대권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분이기 때문에 각을 좀 잡아야 되는 현 정권과 예, 예. 그래서 그 국민의당의 앞길은 앞으로 누가 사실 당대표가 되느냐에 따라서 양쪽으로 크게 나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게 어떤 중론으로 보입니다. 예.